안녕하세요. 빅로컬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 보도가 많이 된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코로나에 관한 기여, 대구의 기억법에서 수기집의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 결과가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확산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느꼈던 어떤 간단한 소회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이제 오늘 유튜브 하나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해당 보도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분석 대상이 된 수상 작품들이 이제 117개, 한 120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단어를 보니까 총 3만 개 이상의 단어들이 이제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그 수기 작품을 제출을 했는지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40대 이상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들을 해서 이제 우리 팀에서는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사람들이 어떠한 단어들을 쓰면서 사람들이 일상 경험과 감정들을 코로나와 연결시키는지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만 여기 이제 보도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가족 중심으로 생활 반경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축소가 되고요. 또한 대구 시민이 느낀 코로나 사태가 마치 이제 공포 영화와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 등에 대한 그 OTT 서비스 혹은 레거시 미디어 시청률도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봤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 혹은 이제 영상에서 보는 장면들이 실제 어떤 자기 생활하고 거의 유사하게 느끼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위축 효과가 더욱더 이제 크게 나타난 그런 측면이 또 있었고요. 어린이 그룹에서는 할머니 영웅들의 단어가 사용되면서 어떤 코로나 확산에 막기 위한 노력하는 의료진에 대한 내용, 특히 이제 어린이 그룹들을 보면 마치 이제 예전에 우리가 위문 편지 있었지 않습니까? 군인들한테 이런 듯한 느낌의 어떤 것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재밌게 봤던 것은 성별에 따른 코로나19의 기억법이었는데요. 남성들은 저도 이제 남성인데 어떤 현상에 어떤 주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검사, 격리 생활, 온라인 수업, 거리두기 이런 단어들의 현상에 좀 주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언급하는 여성들, 그 여성들은 이제 베란다, 텃밭, 우리 가족, 우리 집, 확진자 발생 이런 거에 하면서 뭔가 이게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집안 생활의 어떤 세세하게 묘사하는 거. 그 남성들은 겉으로 두리뭉실하게 이게 보이는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여성들은 좀 더 안으로 상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묘사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의 차이를 보였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제 CES,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전쇼, 라스베가스에 했던 가전쇼에서도 이번 키워드가 홍코노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홍코노미라는 것은 "가정이 코로나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났듯이 지만 이런 생활 반경이 축소되면서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인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 인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제 시각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제 각각의 어떤 단어들이 자주 출연하고 그것을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성별로 그다음에 그 단어들의 어떤 하위 집단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뭡니까 사람, 우리, 그다음에 시간, 일, 상황, 아이, 집, 생각, 마스크, 마음, 가족, 엄마. 남성들은 뭐냐면 유사한 차이도 있지만은 좀 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을 좀 이제 사용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작업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런 수기 공모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집단주의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어떤 기록하며 공유하는 그런 권장하는 경향이 우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무슨 수기집, 그렇죠.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많잖아요. 특히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활용한 체험을 쓴 기록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수기 공모전 수상작으로 해가지고 2020년 11월 23일에 검색해 보니까 무려 56만 7천 건이 나오더라고요. 56만 7천 건. 이만큼 우리나라가 수기 공모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기 공모전 수상작이 이제 단행본으로 대부분 제작되어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수기 공모전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경험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서술형 텍스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긴 책을 읽어야 돼. 이렇게 긴 스토리를 한번 내가 충분히 소화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 기반 인포그래픽,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하면 어떤 공모전의 내용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또 한 거죠. 또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대구의 당시 상황들을 일단 보면 이제 어떤 상황들이었냐면은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공모전을 진행한 대구시는 2월에 소위 신천지 집단 감염했었잖아요. 2020년 2월 달이죠. 근데 다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철저한 방역과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전국에 모범이 된 도시였잖아요. 2020년 5월 6일 이후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이 심각했던 2월의 집단 감염 후유증을 그렇게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인 어떤 수용이 일어났어요. 그다음 외부 경험에 대한 사색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이런 공모전을 진행한 시기가 마침 이제 신천지 사태가 진정이 되고 사람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수용을 하고 외부 경험에 대해서 사색이 일어났던 시기죠. 이런 것은 객관적 자료로도 우리가 이제 근거를 댈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학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조영경, 박완주 2020년 논문인데요. 여기 보니까 개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알아차린다는 스스로 지각하는 것이죠. 알아차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인지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이 조사의 전체 참여자 가운데 여성이 약 77%였고요. 3040 세대 집단이 84%, 50 플러스 집단이 10% 나타났거든요. 이 공모전 수상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유사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조영경과 박안주의 논문에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은 세계적인 감염병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목적지향적 반출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상에 맞추어서 재구성을 삶을 재구성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유익한 생활 양식을 의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대구 시민들의 이런 의도적 반출을 이렇게 또 계량화 해보니까 4점 가운데 2.96점에서 3.07점, 3점 내외였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개인들이 감염병 회복을 위해 가족과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관련 정보를 획득하면서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등 인지적 적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이런 수기 공모전을 했던 그 시기도 상당히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한동안 그렇죠. 극복을 했는 그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간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것이 뭡니까? 외부 경험이 사색에 일어나던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수기에는 사람들의 특히 여성들의 대구 시민 여성들의 어떤 진지한 감정과 그다음에 그러한 그 느낌과 그다음에 의견들이 잘 드러나 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잘 이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기 공모전이 정말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가짜 뉴스, 이 책 제목에서 나듯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이란 이 책에서 보면 어떻게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가. 이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맥락에서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죠 막 흥분하려고 하는 그 시기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둘째, 가짜 뉴스는 영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가지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셋째, 가짜 뉴스는 밈이라고 하죠. 밈. 혹은 우리 한국에서는 밈보다는 짤이라고 많이 알려져. 짤. 이 짤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막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 즉 개소리가 세상을 정복해는 이러한 데서 우리가 개소리인지 아니면 진실한 소리인지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너무 바쁘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고요. 기존의 언론사들은 부족한 자원으로 더 많은 언론 기사를 만들어야 되고 부족한 자원으로 더 빨리 보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욱더 있죠. 이런 개소리들하고 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탈진실의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수기 공모와 같은 것들이 진정으로 이 개소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보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 보다 더 아마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사로잡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수기 공모전이고 이런 수기 공모전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냥 단행본으로 한번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 있거나 책꽂이에 꼭 써있기보다는 이런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같은 연령대에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봤는지 같은 성별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빅로컬 빅펄스에서는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코로나19에 대한 대구 기업과 수기 공모전을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하고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제 어떤 소외, 그렇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생각하는 바를 또한 가짜 뉴스하고 또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관련한 내용들은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라든가 언론 보도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